을 오래 바라보았다. 신문 윤전기 돌리는 일을 대전에서 22년 했습니다. 이름은 최명으로 해두고요. 올해 쉰하납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이 얘기는 15년 전 10월 새벽 3시 정각에 윤전기가 저 혼자 멈춰 선 밤부터 시작해야 돼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고장 경보도 없이 200m 넘게 물려있던 종이가 끊기지도 않고 기계가 그냥 숨을 참듯이 서버렸거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시계를 봤더니 새벽 3시, 초침까지 거의 정각이었어요. 그게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나더라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여러분은 윤전기 도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를 밤새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 소리가 한순간에 뚝 끊기면 귀가 시원한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이상하다는 걸 알아. 정적이 바닥부터 차오르는데 꼭 물속에 잠긴 것처럼 제 숨소리만 크게 들리더라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 공장에는 윤전타워가 6개 있는데 6이 한 몸처럼 도는 물건이라 하나만 서는 법이 없거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6대가 동시에 입을 다무니까 천장에서 형광등 안전기 오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저는 당연히 급지 쪽 문제겠거니 하고 점검을 돌았습니다. 롤러도, 장력도, 잉크도 전부 정상이었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전기 쪽도 멀쩡했어요. 원인 없이 선 기계는 22년 하면서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승태기를 불러서 같이 한 바퀴를 더 돌았는데 걔도 고개만 갸웃거리더라고요. 종이 한 장 안 씹혔으니까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윤전기는 한 번 서면 다시 속도를 올리는 데만 10분이 걸립니다. 그 사이 찍힌 파지가 산더미처럼 쌓이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리셋을 걸고 다시 돌리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더라고요.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건판용으로 뽑은 신문을 넘기다가 부고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부고가 한 건 더 실려 있었거든요. 제 기억이 없던 겁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저희는 인쇄 직전에 면마다 판을 구워거는데 부고면은 자리가 빠듯해서 제가 매일 건수를 눈으로 세거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날 내려온 판은 분명히 9건이었어요. 그런데 뽑아든 신문에는 10건이 있는 거예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맨 아래 구석에 딱 한 건이 더 있었습니다. 73 되시는 어르신 함자의 상주 이름들, 바리는 모레 아침이었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저는 편집국에서 새벽에 급하게 밀어 넣었나 보다 했습니다. 가끔 마감 뒤에 판이 바뀔 때가 있으니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. 밤새 12만 불을 마저 찍고 발송부에 넘기고 해 뜰 때 퇴근했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 공장이 어떤 데였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대전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공단 초입에 지역 일간지 윤전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. 제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요. 을을 오래 바라보았다. 본사 편집국에서 새벽에 지면을 내려보내면 저희가 그걸 알루미늄 판으로 구워서 기계에 걸고 아침 신문을 찍어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천장이 3층 높이고 사람 키보다 큰 종이 롤이 벽을 따라 수십 개 서 있는, 밤새 불이 반만 켜져 있는 데였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기계가 돌기 시작하면 바닥이 잘게 떨려서 커피잔을 건판대에 두면 수면에 동그란 무늬가 계속 잡혀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저는 29에 들어가서 그 진동을 22년 발바닥으로 받았습니다. 쉬는 날 집에 누우면 그게 없어서 오히려 잠이 안 오더라고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세월이 길어지면 달력 감각이 남들하고 하루씩 어긋나요? 저희 하루는 새벽 신문이 나가야 끝나거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야간조는 3시였습니다. 저하고 저보다 9살 어린 승택이, 그리고 오 반장님이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승택이는 손이 빠르고 눈썰미가 좋아서 반장님이 당신 뒤를 이을 놈이라고 아껴 두던 애였어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반장님은 그때 58이셨는데 나팔자 시절부터 35년을 윤전기 옆에서 사신 분이에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기계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아픈지 아는 양반이라 저희는 그 양반 귀를 청진기라고 불렀거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새벽 2시 반쯤 되면 셋이서 컵라면을 하나씩 먹는 게 낙이었습니다. 그 시간 공장은 시끄러운데도 이상하게 아늑했어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런 반장님한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기계가 새벽에 저절로 서는 날이면 건판 신문을 꼭 엎어 놓으시는 거예요.
글자가 바닥을 보게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한 번은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웃지도 않고 그러시더라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젊을 때는 그게 그냥 오래된 공장 미신인 줄 알았어요. 기계 만지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게 왜 없겠어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잉크 귀신이 붙었다느니, 새 기계 드릴 때는 지면에 밥을 준다느니, 술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야 많았으니. 그런데 그 10월 밤 이후로 저는 그 말을 웃어넘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이틀 뒤에 광고국 직원한테서 공장으로 전화가 왔어요. 부고 광고는 그쪽에서 접수를 받거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저께 나간 부고 하나가 자기네 접수 기록에 없다고, 언제 어떻게 들어온 거냐고 묻는 거예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 10번째 부고 말입니다. 신문에는 실렸는데 접수한 사람도 없고 돈을 낸 사람도 없다는 거죠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더 이상한 건 그날 아침에 유족이 부고를 내겠다고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런데 내용을 불러주는데 그저께 이미 찍혀나간 부고하고 글자 하나 안 다르더랍니다. 함자도, 상주도, 발인 날짜까지도요. 오래 바라보았다. 어르신이 돌아가신 시각은 그날 오후 2시쯤이었답니다. 신문이 대문에 꽂히고도 한나절 지난 뒤죠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저는 그 말을 듣고 판 출력실로 올라가서 그날 내려온 지면 데이터를 다시 열어봤습니다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부고면에는 9건뿐이었어요. 제 기억이 맞았던 거예요. 데이터에도 없고 접수도 안 된 부고가 종이 위에만 12만 장 찍혀 있었던 겁니다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그날 밤 반장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것도 안 묻고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. 봤냐? 를 오래 바라보았다.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한숨을 길게 쉬고는 당신 자리로 돌아가시더라고요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두 번째로 기계가 선 건 그해 11월 말이었습니다. 역시 새벽 3시 정각이었고요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이번에는 제가 먼저 건판 신문을 집었습니다. 반장님이 등 뒤에서 놓으라고 하시는데도요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부고면 맨 아래에 또 한 건이 더 있었어요. 이번에는 59 되시는 남자분이었습니다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시외버스 회사 상무라고 적혀 있었고 발인은 사흘 뒤였어요. 처음 듣는 성함이었습니다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그 사흘을 세면서 지냈습니다. 일하다가도 자꾸 손이 신문 쪽으로 가고 밥을 먹다가도 날짜를 헤아리고요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사흘째 되는 날 조간 부고면에 그 성함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. 이번에는 정식으로 접수된 부고로요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그날 아침에는 바로 퇴근을 못하고 공장 마당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. 담배를 안 피우는데 담배 생각이 나더라고요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지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주무시다가 그냥 가셨다고 하더라고요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나중에 알고 보니 승택이도 승택이대로 반장님이 신문을 엎는 이유를 짐작만 하고 있었더라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때부터였습니다. 새벽 3시가 가까워지면 제가 기계 소리부터 확인하는 버릇이 생긴 게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궁금한 걸 못 참는 성미라. 저는 그 다음 주에 본사 자료실로 가서 옛날 신문처를 뒤졌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창간호부터 제본으로 다 묶여 있거든요. 광고국에 부탁해서 부고 접수 대장이랑 기계 운전 일지도 몇 년치를 맞춰봤어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접수 기록보다 부고가 한 건 많은 날이 10년치에서 17번 나왔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리고 그 17밤이 전부 운전 일지에 새벽 3시 정지라고 적힌 밤들이었어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17건은 거의 노안이나 병환이었는데 딱 한 번 부고 2건이 같이 실린 밤이 있었습니다. 그 이튿날 국도에서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아서 부부가 같이 세상을 떠났더라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제일 오래된 건 제가 입사하기도 전이었습니다. 기계가 이 공장에 놓인 첫 해부터요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거기까지 확인하고 저는 신문처를 덮었습니다. 더 뒤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반장님이 저를 앉혀놓고 얘기를 꺼낸 건 그해 연말 종무식 날 밤이었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소주를 2병쯤 비우시더니 남 얘기하듯이 낮은 목소리로 시작하시더라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 양반이 술자리에서 일 얘기 꺼내는 걸 그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더 조용히 들었습니다.
을 오래 바라보았다. 나팔자 시절에 윤전부에 서시 성 쓰는 선배가 있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 시절에도 기계는 가끔 새벽 3시에 섰고 부고는 한 건씩 더 찍혀 나왔다는 거예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다들 모르는 척했답니다. 알아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그냥 엎어놓고 다시 돌리는 게 불문율이었다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런데 어느 밤 서씨 선배가 부고면에서 자기 장인어른 성함을 본 겁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발인 날짜가 닷새 뒤였는데 장인어른은 그때 밭에서 고추를 따실 만큼 정정하셨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선배는 참지 못하고 처가에 내려가서 다 말해버렸답니다. 병원에 가시라고, 닷새만 아무데도 나가지 마시라고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장인어른은 그 애를 넘기셨어요. 닷새째 되던 날도 그 다음 달도 멀쩡하셨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다들 미신이 맞았다고, 괜한 소리였다고 웃었답니다. 그런데 이듬해 봄 기계가 다시 선 새벽에 부고면에는 서시 선배 성함이 올라 있었다는 겁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발인 날짜는 나흘 뒤였고 상주 자리에는 선배네 아들들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대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선배는 그 나흘 동안 출근을 안 했답니다. 집 밖에도 안 나가고 방에서 이불을 쓰고 버텼다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나흘째 새벽에 방에서 주무시다가 그냥 가셨답니다.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 뒤로 회사에서 윤전기를 새 걸로 바꾸자는 얘기가 2번 나왔는데 2번 다 예산 문제로 무산됐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반장님은 그 대목에서 픽 웃으셨어요. 그 기계는 안 바뀐다고, 바꿀 수 있는 물건이면 진작 바뀌었을 거라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반장님은 잔을 비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건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야. 명호야, 그냥 적히는 거야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적힌 걸 억지로 지우면 장부가 안 맞아서 다른 이름으로 채워진다고요. 그게 왜 하필 말을 옮긴 사람인지는 당신도 모른다고 하셨어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읽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. 그런데 입 밖에는 절대 내지 마라. 그 2가지를 그날 몇 번이나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저는 예 하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반쯤만 믿었던 것 같다.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남의 부고일 때는 크게 됩니다. 아는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는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해가 바뀌고 2월 중순에 기계가 3번째로 섰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날은 눈이 왔어요. 공장 철문 밖으로 가로등 불빛에 눈발 날리는 게 보였고 안은 온통 그 정적이었죠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승태기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고 건판대 앞에는 저 혼자였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신문을 넘기는데 부고면에 닿기 전부터 손끝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. 종이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맨 아래 한 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있었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향년 59. 발이는 나흘 뒤 금요일 아침. 상주는 아들 하나에 딸 둘이었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오영석. 반장님 성함이었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저는 그 자리에서 신문을 엎어놨습니다. 반장님이 하시던 그대로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런데 엎어놓는다고 읽은 게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반장님은 그때 6호기 옆에서 걸레로 손을 닦고 계셨어요. 등이 이쪽을 보고 있었고요. 입안이 바짝 마르는데 말씀을 드려야 하나, 나흘만 어디 다녀오시라고 해야 하나,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? 아는 분 성함이 거기 올라 있으면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말씀을 드리면 규칙이 어그러지고 안 드리면 제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밤새 서 있었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서씨 선배 얘기가 그제야 술자리 얘기가 아니라 경고였다는 걸 알겠더라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제가 말을 옮기면 반장님이 나흘을 넘기실 수도 있겠죠. 그럼 다음번 부고면에는 누구 이름이 오르겠습니까?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상주 칸에 적힐 이름들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 새벽 내내 반장님 등만 봤습니다. 늘 하시던 대로 기계 소리를 듣고 롤을 살피고 커피를 반만 드시고. 그러다 그 12만 부 생각이 났습니다. 시내 집집마다
반장님 부고가 하루 먼저 배달돼 있는 거예요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퇴근길에 반장님이 먼저 그러시더라고요. 명호야, 오늘 낯빛이 왜 그러냐? 를 오래 바라보았다.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얼버무렸는데 그 양반이 담배를 반 대쯤 태우도록 저를 가만히 보셨어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러더니 물으시는 거예요. 누구냐? 딱 두 글자였습니다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제가 대답을 못하고 서 있으니까 반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. 나구나 그러시더라고요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아니라고 했어야 했는데 제 얼굴이 먼저 대답을 해버린 모양이에요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반장님은 저를 야단치지도 않고 그날 밤 건판 신문을 당신 손으로 뒤집어서 끝까지 읽으셨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읽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. 글씨 하나는 반듯하게 잘 뽑혔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러고 사흘을 반장님은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하셨습니다. 도망도 안 가시고 병원도 안 가시고요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사흘째 밤에는 승택이랑 저를 건판대에 앉혀놓고 기계 인수인계를 하셨어요. 잉크 배합이며 장력 잡는 요령이며 급지 버릇까지요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마지막에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. 3시에 서면 엎어 놓을 것, 그리고 그냥 다시 돌릴 것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그게 이 기계하고 같이 늙는 사람의 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 새벽에 퇴근하시면서 공장 문간에서 한번 돌아보셨는데 기계를 그렇게 오래 보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다음 날 밤 반장님은 출근하지 않으셨습니다. 주무시다가 심장이 멈추셨다고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발인은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. 그 종이에 찍혀있던 날짜 그대로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장례식장에서 절을 하는데 상주들이 아들 한 분의 따님 두 분이셨어요. 부고면 상주 칸에 적혀있던 숫자 그대로 서 계시더라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우리 신문에 정식으로 실린 반장님 부고는 그 새벽에 찍혔던 것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장례 끝나고 한동안 저는 새벽 3시가 되면 손이 시렸습니다. 겨울이라 그런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반장님 안 계신 윤전부는 오래 조용했습니다. 기계도 반년 넘게 한 번을 안 섰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승택이는 그 사이에 말수가 줄었어요.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셨거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걔가 한 번은 저한테 묻더라고요. 기계를 일부러 3시에 세우면 그것도 찍혀 나오는 거냐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저는 정색을 하고 말렸습니다. 반장님이 계셨어도 그러셨을 거예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건 들춰보는 물건이 아니라고요. 그 말을 하는데 제 입에서 반장님 말투가 나오더라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승택이가 정말로 기계를 세워봤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. 물어본 적이 없어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다만 그해 여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걔는 부고를 우리 신문에 안 냈습니다. 다른 신문에도요?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리고 그해 가을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 일을 겪었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10월 둘째 주였고 새벽 3시 정각이었고 기계는 이번에도 소리 없이 섰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날따라 승택이가 조퇴를 해서 그 큰 공장에 저 혼자였어요. 형광등은 반만 켜져 있었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아버님 일을 치르고 나서 걔가 부쩍 힘들어해서 그 무렵에는 제가 자주 혼자 마감을 했거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건판 신문을 뽑는데 손이 익어서 저는 이제 부구면부터 펴니다. 겹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맨 아래 칸에 그게 있었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부고 한 건이 더 있는데 이름 칸이 비어 있었어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검은 테두리도 그대로고 향년도 상주도 장례식장도 다 적혀 있는데 딱 이름 자리만 하얗게 비어 있는 겁니다. 빈칸을 오래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. 그 하얀 자리가 꼭 저를 마주 보는 것 같아서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향년 46. 발이는 사흘 뒤 아침. 장례식장은 시내 병원. 상주 칸에는 처와 딸 하나. 인쇄가 빠진 게 아니었어요. 잉크가 안 물린 자리는 티가 나거든요. 처음부터 빈칸으로 짜인 판이었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
그리고 그날은 기계가 다시 돌지를 않았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리셋을 걸어도, 전원을 내렸다 올려도, 급지를 다시 물려도 모터가 웅하고 울기만 하고 종이를 물지를 않는 거예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22년 동안 그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. 시계는 3시 40분을 넘어가고 발송 마감은 다가오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발송부에서 내선 전화가 2번 왔습니다. 왜 안 내려오냐고, 지국 트럭들이 마당에서 기다린다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수화기를 든 채로 뒤를 돌아봤는데 기계 6대가 전부 이쪽을 보고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. 기계한테 앞뒤가 어디 있다고요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그 40분이 22년 통틀어 제일 길었습니다. 마감 시계 초침 소리가 공장 끝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그때 제 머리에 떠오른 게 건판 신문을 엎어놓던 반장님 손이었습니다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저는 신문을 글자가 바닥을 보게 뒤집고 기계 앞에 서서 소리를 내서 말했습니다. 안 봤습니다. 못 봤습니다. 하고요. 를 오래 바라보았다.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짓이죠. 그런데 그때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모터를 다시 걸었더니 종이가 물렸습니다.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날 12만 부가 다 나갈 때까지 저는 부고면 쪽으로 고개도 안 돌렸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문제는 그 다음 이틀이었어요. 향년 46의 처와 딸 하나를 둔 사람이 이 도시에 몇이나 되겠습니까?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아는 얼굴들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. 발송부 김 과장이 46이었고 지국 기사들 중에도 그 나이대가 몇 있었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말은 한마디도 못 옮기고 이틀 동안 전화기만 붙잡고 살았습니다. 핑계 없는 안부 전화를 그렇게 돌린 적이 없어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멀쩡할 때마다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더 무서웠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김 과장 자리에는 커피를 2번이나 들고 갔습니다. 얼굴을 봐두고 싶어서요. 무슨 말을 하려던 건 아니고요. 이틀째 되던 날 새벽, 저희 발송부 트럭 한 대가시 외곽 다리 난간을 받았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새벽 배달을 20년 한 저하고도 형 동생 하던 기사였습니다. 46이었고 처하고 따님이 하나 있었어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병원에 옮겼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들었습니다. 저는 그 소식을 공장 전화로 받았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봤다고 해요. 20년을 새벽길만 달린 사람인데 그날따라 그랬다는 거죠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파리는 그 부고에 찍혀있던 바로 그날 아침 그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런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입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저는 그 빈칸 부고가 찍힌 신문을 한 부 건판대 서랍에 넣어뒀었거든요. 거릴 엄두가 안 나서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장례 치르고 일주일쯤 지나서 서랍을 열어 그 신문을 다시 폈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이름 칸이 채워져 있었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 형 이름 석자가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글씨체가 우리 신문 활자가 아니었습니다. 어느 서체집에서도 본 적 없는 붓으로 꾹꾹 눌러 쓴 것 같은 글씨였어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저는 그 신문을 그날로 공장 소각로에서 태웠습니다. 제가 될 때까지 앞에 서서 지켜봤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태우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. 빈칸인 채로 12만 부가 나갔는데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?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날 신문을 받아본 12만 집의 부고면에도 어느 날 그 이름이 채워졌을까요?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승태기한테는 빈칸 얘기를 끝까지 안 했습니다. 아는 사람이 하나라도 적은 게 나은 얘기가 있잖아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 뒤로 기계는 다시 서지 않았습니다. 제가 그만둘 때까지 단 한 번도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신문사 사정이 기울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어요. 부수가 해마다 줄고 지국이 하나씩 문을 닫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6년 전에 결국 윤전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. 윤세는 서울 큰 공장의 위탁으로 넘어갔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마지막 날 고철업자들이 와서 기계를 자르는데 저는 공장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.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30년 넘게 돌던 기계가 잘려나가는 소리는
사람 곡소리하고 좀 닮은 데가 있어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절단기가 부고면 걸리던 육호기를 자를 때 안에서 종이 타는 냄새가 났다고 업자 한 사람이 그러더군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20년 넘게 종이가 지나간 자리니까 분진이야 쌓였겠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승택이는 지금 다른 인쇄소에서 반장 소리를 듣고 있고 저는 시내에서 작은 인쇄 자재상을 합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요즘도 종이 신문 받아보시는 분 얼마 안 계시죠? 저는 아직 2부씩 받아봅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아침마다 제일 먼저 부고면을 펴니다. 20년 넘은 습관이라 손이 먼저 가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집사람은 그 버릇을 별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조문이라고 생각해요. 먼저 간 분들 성함을 눈으로 한 번씩 짚어드리는 거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이름 칸이 빈 부고가 있는지 아는 성함이 있는지 그것부터 보고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도 가끔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날이 있습니다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무슨 소리가 나서가 아니라 어디선가 아주 큰 소리가 뚝 끊긴 것 같아서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그런 날은 불을 안 켭니다. 휴대폰도 안 보고 그냥 눈을 감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요. 을 오래 바라보았다. 부고면은 날이 밝은 다음에 봐도 늦지 않으니까요.